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죠. 오래간만에 13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도 생산성도 내 효율성도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제 일찍 잤고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좀 늦게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좀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네. What is this? Oh, okay. 네, 그러면은 만약 남에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죄송해요.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제 독서노트 녹음한 거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너무 급하게 읽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흥분해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발소에 가보라고 말한 거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발소에 못 가는 걸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늘 뭐가 좋을지. 오케이, 욕구를 억누르지 마라. 밝은 파동을 내뿜고 싶으면 뭐든 가볍게 생각하라. 성공하면 눈에 띄는 건 당연하다. 외모와 인간성은 상관없다. 남과 다른 해석을 하면 진실이 보인다. 이하영님께 상성 말씀하시는 거. 대중과 멀어져야 한다. 대중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짝을 이룬다. 약해진 마음은 상대방을 기어오르게만 할 뿐이다. 우리 민족은 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하라가 정답이다. 오케이,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건전한 경영이니까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다. 별이 돋보이는 건 밤 하늘이 어두우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강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자.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 뚱한 표정이라서 호감을 못 얻는 것이다. 우선 행복해지고 나서 행동하라. 성장은 멈추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건전한 경영이니까 싫어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 네. 오늘 약간 피로감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불을 켤 수도 없고 조금 더라도 불 켜고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밝은 불에서 책을 읽는 것과 어두운 불에서 읽는 거는 이게 눈의 피로도가 달라서 저는 선풍기를 켜놨으니까 일단 환경 설정. 왜냐면 오늘만 책을 읽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컨디션도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성공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린님. 책을 읽을 때 좀 흥분해서 빨리 읽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회사지만 성공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큰 판매 계약을 따낼 기회가 있었는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이 거래처와 일을 하면
실은 이를 꼭 참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이 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하지 않은 덕분에 이후 더 큰 계약을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 큰 이득을 본 게 아닌가요? 더 큰 계약을 따냈다. 그런 건가 봐요. 뭔가 좀 미련이 남아서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니란 걸 알면 그걸 그 순간의 이득에 취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이고야. 그 계약을 하지 않은 덕분에 이후 더 큰 계약을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 큰 이득을 본 게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애당초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이런 경우는 애당초 손해를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라거나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취해라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싫은 일을 꼭 참고 하는 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평소에 경영 체질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경영 체질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경영자는 우연히 다음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다음에 좋은 일거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경영자는 운에만 맡기는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평소에 건전한 경영을 굳건하게 해 나가야 한다. 건전한 경영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경영에 대한 자기 신념이었잖아요. 싫어하는 일을 꼭 참고 해야 된다. 빚만 지고 내일 지불할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 회사라면 내키지 않는 고객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고 아무리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라서 거절할 수 있는 건 비탄해지지 않고 회사 경영을 하고 있거나 혹은 경영 상태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진짜 이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저는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과감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끊어낼 수 있는 건 내 마음 상태, 내 인생 상태가 뭔가 외로움이란 것에 비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 상태가 탄탄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움에 허덕이거나 제가 그 인생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저게 독약인 줄 알면서도 이 관계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외로움이란 감정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 상황 때문에 도피하는 거죠. 나쁜 관계를 도피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이 빵은 좀 상했는데 라는 말을 들어도 그걸 먹지 않는가. 이게 인간관계, 저는 지금 이걸 완전히 인간관계로 한번 다 해석을 해볼게요. 외로움에 고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좀 나빠. 이래도 그냥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감정, 그리고 내 하루하루를 정말 생산성 있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없으면 이 빵이 상했는데도 그냥 먹어야 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뭔가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관한 조언을 책을 읽으면서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이 빵은 좀 상했는데 라는 말을 들어도 그걸 먹지 않는가. 뭘 어떻게 할 여력이 없으니까 배탈 날 가능성이 있든 말든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며 상한 빵을 먹는 것이다. 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인생 상태가 건강한가. 내가 건강해요. 그리고 풍족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유의지도 있고. 그렇지만 평소에 충분한 식욕을 비축하는 사람이라면 상한 빵은 절대로 안 먹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맞아요. 스토리토리님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내가 필요한 이런 조언들을 그날그날 이렇게 주실까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뼈대가 튼튼하면 진상 손님이 오더라도 당신과는 일 안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 뼈대가 튼튼하면 이상한 남자가 오더라도 여유가 있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당신과는 일 안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이전부터 쌓아온 경영 체질이 상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지 않으니까 참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빗대서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기에 경영 상태, 내 심적 상태, 이 모든 것이 건전한가? 튼튼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돈 공부는 3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나는 어릴 때 하루 200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의 용돈은 하루 50원이나 100원 정도가 다였는데 200원이라니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용돈을 한 달 단위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6,000원으로. 사이토이토리님 되게 가난하셨다고 들었는데 용돈은 많이 받으셨나봐요. 별 생각 없이 돈을 쓰니 거의 보름쯤 지나면 용돈이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되어서 내일 후반에는 쪼그라들곤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루 200원씩 받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6,000원을 받는 것에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그 계획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사실을요. 내일을 새로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책 읽을게요, 아이린님. 그저기. 이렇게 계획성이 몸에 배게 되면 세뱃돈 같은 임시 수입이 생겨도 자연히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성이 몸에 배게 되면 세뱃돈 같은 임시 수입이 생겨도 자연히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10,000원만 쓰고 남은 건 저금할까? 이런 식으로 어린이 나름대로 계획하며 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매월 용돈만으로 잘 버텨야지만 임시 수입이 있으면 주머니가 든든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 기쁨에 임시 수입의 고마움도 잘 느끼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6,000원을 받게 되었는데 스스로 돈 관리를 하는 사이에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6,000원 밖에 못 받았다니 이상한 거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은 200원을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 재미있는 점은 아들이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6,000원 밖에 안 줬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면 돈을 소중히 할 줄 알고 소비 계획성을 익히게 됩니다. 그럼 몇 살부터 돈 관리를 시켜야 하느냐? 내 생각으로는 3세 즈음부터 서서히 돈 쓰기에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명색이 사업가니까 돈에 대해 배우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업가는 돈과 친해야 하니까요. 샐러리맨은 회사가 돈을 대신 관리해주지만 사업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남는 게 없어 곤란해진다거나 필요한 돈은 따로 묶어놔야 좋다거나 등 전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쓰기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리니까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일찍 돈을 접하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편이 더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3살은 너무 이른 게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간에는 영어나 피아노도 3세부터 배우는 편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금전 관리를 시키면 돈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를 스스로 정할 줄 알게 됩니다. 돈에 관한 공부를 통해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익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금전 관리를 시키면 그쵸? 어릴 때부터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 대개 웃음 혹은 분노 포인트가 같은 사람,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게 같은 사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가치관이 같은 사람 등 나와 잘 맞는 점에 대한 특징을 언급합니다. 나는 그런 조건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틀에 맞추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가 같거나, 근데 웃음 포인트는 제가 웃음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일에 너무 많이 웃거든요. 웃음을 좀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게 같은 사람,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조건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저도 요즘에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자꾸 그런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만났을 때 자꾸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그냥 그 느낌대로 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만났을 때 매력을 느끼고 일단은 매력을 느껴야 돼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편안한 사람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편안한 사람 좀 그런 걸 요즘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외모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런 스타일 이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딱 그냥 봤을 때 그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사람 저도 요즘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는 시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런 조건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틀에 맞추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틀에 맞추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묻겠는데, 만약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음식을 좋아할 때 그걸 보고 상성이 좋다고 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매력은 느껴야 돼요. 그게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예전에는 딱 그 스타일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분이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내가 매력을 느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설령 이론상 상성이 잘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싫은 사람을 도저히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세상은 남들과 다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나는 틀에 맞춰 움직이는 게 싫은 것입니다.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괴롭힘 문제 같은 것도 학교 선생님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상대방이 괴롭힘의 주동자든 뭐든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쉽게 말합니다. 아, 그치, 맞아. 솔직히 남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사람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그쵸? 나는 그렇게 보기도 싫은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을 알아보고 빨리 내 인생에서 제거하는 게, 덜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한 명을 덜어내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데 나는 친하게 지내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싫은 사람을 또 친구로 불러야 하는가? 그런 일에 소중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에너지를 쓸 바에야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애써 좋아하려고 노력해봤자 더욱 싫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의식하지 않아도 상성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노력 같은 건 하지 않아도 자연히 좋아야 하게 되는 법입니다. 아, 이거구나. 연인관계에서 내가 막 노력을 기운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뭔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건 저는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라는 건 일생에 5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더 적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친구는 자연스레 챙기는 게 당연하지 억지로 만들려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자연스럽게 챙겨지는 게 당연하지. 맞아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편안한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에는 이제 편안한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지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편안한가? 이거에 한번 온 신경을 써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분석하고 분리하고 즐기지 못한다? 그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답을 얻었고요. 해답을 얻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일까? 그리고 제가 행동에 옮기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마 2차적으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린님 1차적으로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